안녕하세요. 정 원장입니다. 잘 지내시죠? 연일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그 많은 비로 인해서 비 피해를 입으신 분도 여럿 계신 것 같고 물난리가 난 지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안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 투석이라는 상황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간과 신장, 즉 콩팥을 보다 오래 안전하게 그 기능을 유지시킬까 하는 그런 주제로 여러 가지 내용을 알아봤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내용이 조금 두루뭉술한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신장, 즉 콩팥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자, 시작할까요? 자, 오늘의 주제는 콩팥의 기능을 알면 방법이 보인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콩팥의 기능을 더 오래 유지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이 보여야 되겠죠. 자, 이 콩팥의 기능은 크게 보면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체액과 전해질, 그러니까 우리 몸의 수분과 관련된 그런 체액이라든가 전해질, 이런 농도를 조절하는데요. 대표적인 체액이 혈액이죠. 그래서 이 혈액의 상태를 일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콩팥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혈액의 양을 조절해서 혈압을 조절하는 약을 지금 고혈압 치료에 쓰기도 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콩팥의 기능 두 번째는 바로 노폐물 제거입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식사를 하고 신진대사를 하면 약간의 노폐물이 몸에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몸 안에서 단백질 대사를 통해서 생성되는 요소라든가 요산, 그리고 근육대사 산물인 크레아티닌, 그리고 빌리루빈, 이런 대사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노폐물들을 콩팥에서 제거를 하고요. 그 밖에도 이제 혈색소라든가 여러 호르몬 대사 산물, 이런 찌꺼기들을 콩팥을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우리 몸으로 유입되는 그런 외부에서 유입되는 독소라든가 여러 노폐물, 찌꺼기, 이런 요소들을 제거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 몸속으로 받아들이는 약물, 그리고 살충제, 식품 첨가물, 화학물질, 이런 해로운 물질, 이른바 독소죠. 이런 독소도 콩팥에서 몸 밖으로 제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약물이 우리가 복용하는 약물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 이 복용하는 약물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 주사제입니다. 이 약물은 보면 코, 그죠? 입, 피부, 이 경로를 통해서 대부분 흡수가 되게 되겠죠. 이 피부에 바른 연고라든가 자외선 차단제, 이런 그 제품에도 일부 몸에 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사실은 주사제입니다. 우리가 조영제를 맞는다거나 대표적으로 백신, 그 외 여러 약물들을 이 주사를 통해서 몸 안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입으로 섭취하는 그런 약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이 소화기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도 하고 간을 거치면서 해독 과정을 거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주사를 하는 물질들은 바로 간이라든가 콩팥, 그리고 뇌, 심장,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에 들어있는 그런 물질이라든가 이런 조영제에 들어있는 물질들은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질들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성분들이 이 콩팥에 바로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콩팥의 기능은 산과 염기의 균형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이런 문제겠죠.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약알칼리성입니다. pH 7.365 정도라는데 약 7.4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성의 음식을 많이 드시면 몸은 이 약알칼리성을 유지해야 하니까 이 콩팥이 더 부담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산성 음식은 동물성이죠.
우유도 산성 음식이고요. 고기도 산성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성 음식을 많이 드시면 몸에 이 산염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콩팥은 더 부담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알칼리성인 과일과 채소를 드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콩팥에 더 적은 부담을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호르몬을 직접 생산하기도 하고, 그리고 호르몬이 이렇게 변화하는 데 관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네 가지의 기능이 콩팥의 대표적인 기능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 콩팥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역시 이 노폐물들과 이 산염기 균형이겠죠. 이 단백질 대사 산물인 요소, 그죠? 요산, 통풍을 일으키는 건 요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도하게 육식을 하시면 당연히 이 노폐물이 많아져서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산염기 균형 측면에서도 이 몸을 산성으로 만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콩팥에 더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섭취하는 이런 약물들이나 이 각종 식기라든가 여러 그런 음식에 포함된 이런 화학적인 물질들이 몸에 들어오면 이걸 해독하기 위해서 간과 콩팥은 굉장히 더 부담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특히 이 주사제, 제가 특히 백신을 더 조심스럽게 우려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오랫동안 안정되게 사용되어 온 백신은 그나마 많은 데이터가 쌓여서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 때처럼 적절하게 임상을 거치지도 않았고 데이터가 적었던 경우에는 아마 적지 않은 부담을 사람들에게 안겼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몸으로 바로 들어오는 이런 주사를 통한 물질들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고 여러분들 몸에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잘 확인하시고 꼭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몸으로 받아들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노폐물을 적게 만드는 것이 콩팥의 기능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육식, 동물성 음식을 조금 줄이시고요. 이렇게 화학적인 물질도 많이 줄이시고요. 이 주사제는 좀 더 신중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다 콩팥에 적은 부담을 주고 콩팥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적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콩팥의 기능을 오래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시죠? 제가 왜 이 과도한 육식이라든가 그런 합성 음식 첨가물이라든가 그런 화학물질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는지 좀 더 잘 이해가 되시죠? 아무쪼록 저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좀 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이렇게 제가 토요일 오후에 남아서 영상을 찍는 보람이 있죠. 자, 오늘도 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